안녕하십니까. 애경다큐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76페이지 안전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4 안전장치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1 안전밸브 해가지고 영어로는 세이프티 밸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보일러 동상부 증기부에 설치하며 그 다음 줄 긋습니다. 보일러 내부의 증기압이 이상 상승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이상 증기압을 외부로 배출하여 보일러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자, 그래서 이 안전밸브, 세이프티 밸브라고 하는데 이 안전밸브라는 거 이런 거예요.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보일러라는 거는 우리가 물을 넣고 가열해 가지고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이 증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게 되는데 이 보일러 동체는 뭐예요? 결국은 밀폐된 용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밀폐된 용기를 계속해서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도 올라가지만 온도 압력은 비례하니까 압력 역시 쭉 상승하겠죠. 그래서 압력이 이상 상승하게 될 경우, 즉 동체가 버틸 수 있는 압력 이상으로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체가 파열되는 겁니다. 자, 이때 고수위 시에는 파열에 의해서 물 넘침 사고가 발생하는 거고, 저수위 시에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가열하니까 빈 공간 안을 연소하는 걸 공연소라 하거든요. 이 공연소에 의해서 압력이 팍 팽창하면서 잘못하면 뻥!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수위 사고가 좀 더 위험하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사고, 파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동체 상부에, 상부로 하면 당연히 증기부겠죠. 위쪽이니까 동체 상부에 딱 설치해가지고 이 이상 압력이 발생하면 이 압력을 외부로 쫙 빼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안전밸브다. 그리고 영어로는 세이프티 밸브라고 한다. 자, 그게 방금 줄 끈 내용입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보일러의 안전을 지켜준다 라고 해서 안전밸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갈로 1 안전밸브의 종류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안전밸브의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중추식, 지렛대식, 스프링식 이렇게 3가지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중추식부터 봅시다. 자, 동그라미 1 중추식, 요거를 뭐 줄여가지고 추식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추식이란 건 뭐냐면은 한번 읽어보면 추의 중량 킬로그램이 연결된 구체 밸브와의 단면적에, 단면적 뭡니까? 제곱센치죠. 단면적에 작용되는 힘의 원리로 중량에 의해 분출 능력을 결정한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밸브라는 어떤 면적이 있대요. 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면적을 그립시다. 그래서 단위 면적이란 게 뭐예요? 센티미터, 센티미터. 요거 두 개 곱하면 뭡니요? 면적, 제곱센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면적에 여기 위에다가 요런 면적이 있을 때 여기 위에다가 추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추를 올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추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1kg이다. 물론 포스는 생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위 면적에 이 추가 작용하는 힘은 결국 뭡니까?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니까 요 면적에 현재 이 추가 작용하는 힘은 1kg per 제곱센치라는 압력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 추의 무게를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3kg까지 늘렸어.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3kg per 제곱센치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추의 중량이라고 돼 있죠. 이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중량에 의해 분출 능력을 결정한다. 즉, 이 추의 무게가 분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그림은 7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있어요. 중추식 안전밸브 해가지고 밸브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밸브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밸브 면 위에다가 추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추를 이렇게 얻는 거야. 이런 식으로 쌓아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추 한 개의 무게가 1kg이었다. 그러면 보세요. 요 면적당 작용하는 이 추의 압력은 얼마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니까 결국 요 밸브에 작용하는 힘은 5kg per 제곱센치가 되는 거예요. 힘이 아니고 압력은. 즉, 현재 제가 설정해 놓은 요 추식 밸브 같은 경우, 추식 안전 밸브죠. 추식 안전 밸브는 보일러 내부 압력이 5kg per 제곱센치가 넘어가지 않는 한은 분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출 능력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의 압력이 5kg를 초과해 버렸다. 그러면은 이 밸브가 열려서 바깥으로 압력을 빼버리겠죠. 자, 이게 중추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추식이라고 하는 거고, 추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알겠죠? 이 추의 무게에 의해서 분출 능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추식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림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지렛대식이라고 돼 있네요. 지렛대식. 자, 그리고 뭐 가로에 보시면 레버식. 자, 그래서 이건 뭐 딴 거 없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 줄 거 주세요. 지점과 지렛대 사이의 거리의 추의 위치를 설정.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레버를 딱 놔두고요. 요것도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여기 한쪽에다가 추를 매다는 거야. 근데 요 지렛대식 안전밸브의 용량 분출 능력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 추의 위치입니다. 추의 위치. 그래서 추가 뭐 지렛대 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압력은 줄어들 거고요. 요 지렛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압력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요 압력의 이 추의 위치에 의해서 분출 능력, 즉 분출 압력을 결정한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지렛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저 읽어보자면 지점과 지렛대 사이의 거리에 추의 위치를 설정하여 그 위치에 따라 분출 능력을 결정하며 변자의 전압이 600kg 이상이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무게가 너무 높아도 이 녀석은 사용이 좀 곤란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스프링식 봅시다. 밸브 본체에 걸리는 내압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자동 압력 방출 장치로 줄 거 씁니다. 밸브가 직접 스프링에 의하여 부하가 걸리는 장치이다. 갈로 안에까지 줄 거 주세요. 보일러에서는 주로 스프링식이 사용된다. 자, 그래서 안전 밸브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스프링식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스프링식이죠. 스프링식이라고 해가지고 요 스프링식은 단면이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밑에 게 이제 밸브 시트라고 해요. 그 여기에 스프링이 감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압력이 보일러가 이쪽이죠. 보일러가 여기 있으면 압력이 아래쪽에서 걸려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압력이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얘가 작동하면 이쪽으로 분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스프링식이라는 거는 요 안에 설치된 스프링 있죠. 스프링 장력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장력을 예를 들어서 3kg/제곱센치로 맞춰뒀다. 그럼 밑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3kg를 넘어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열리면서 분출하게 되는 거고, 3kg 미만일 때는 당연히 분출하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스프링의 장력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스프링식 안전밸브가 되는 거고요. 요런 스프링식 안전밸브가 보일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 밸브 설명하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안전밸브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현장에서는 안전밸브가 우리가 작동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흔히들 터졌다라고 합니다. 안전밸브, 야, 보일러 안전밸브 터졌어, 교체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런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예를 들자면, 이 압력이 치고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 3kg, 제가 3kg 설정했죠. 그럼 3kg 이상 치고 올라오는데 이 압력이 작은 압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고압이 빡 때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밸브 시트가 이렇게 팍 올라가면서 스프링의 장력이 어떻게 되겠어? 순간적으로 한번 작동 빡 해버리면은 장력이 늘어난 거야. 스프링의 인장 능력이 확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내가 3kg, 최초에 3kg로 맞춰놨더라도 이게 한번 딱 분출되고 나면은 장력이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설정 압력을 다시 재조정해줘야 되고, 이 밸브 시트가 처음에는 요 평판에 딱 붙어 있었는데 들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분출되는 증기 중에 이물질이 끼었다. 그럼 요런데 이물질이 딱 끼어가지고 밸브 시트가 정확히 안 닫히겠죠. 또는 이렇게 기우뚱해 있겠죠. 그리고 이 밸브 시트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센터에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삐딱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기가 이렇게 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딱 터져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안전밸브는 한번 터지면은 웬만하면 교체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전문가가 손대서 장력을 조정한다라고 하지만 이 역시도 예를 들어 안쪽에 스프링이 손상됐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안전밸브는 한번 터져버리면 교체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요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안전밸브의 종류 3가지,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추식, 레버식, 스프링식.
앞에 거 뭐 중추식 지렛대식 하니까 저는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추레스입니다. 추레스. 뭐 과자 이런 거 같죠? 추식, 레버식, 스프링식입니다. 그래서 추식이라는 거는 추의 무게에 의해서 분출 능력이 결정되는 거고, 이 레버식이라는 건 뭐예요? 추의 무게가 아니고 추의 위치에 의해서 요 분출 능력이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 스프링식은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이 분출 능력이 결정되는 안전밸브들이죠. 자,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그 밑에 보시면 어드바이스에서 표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스프링식은 밸브 양정, 그래서 열리는 거리라고 하죠. 밸브 양정에 따라 저양정식, 고양정식, 전양정식, 전양식이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표에 별표를 해줍니다. 표에 별표를 해주시고요. 당장 외우면 좋겠지만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수치 개념이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워. 분수로 나오고 거기에 뭐 딱 기준을 잡기도 좀 애매해, 법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표시하시고요. 제가 표시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되돌아오기 위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보다가 요 내용이 나오면 제가 몇 페이지 돌아가서 한 번씩 더 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랑 비교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지를 파악하시면서 외워버리시면 아주 쉽게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고 효율적으로 하자고요. 너무 집중해서 굳이 내가 다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닌데 굳이 그거를 일일이 다 찾고 있지 말고 기출문제 풀다가 딱딱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짚어드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쉽게 공부합시다. 쉽게 재밌게. 자, 그래서 요 표는 일단 표시만 하고요. 개인적으로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동영상 잠시 중지하고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뭐 그림 나오는데 요건 앞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자, 넘어가 보시면 77페이지의 상단에 우측에 참고 봅니다. 참고. 그래서 안전밸브 증기 누설 원인, 요게 원래는 요 76페이지에 와야 되는데 인쇄하다 보니까 야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 볼 텐데 참고 내용 보겠습니다. 안전밸브 증기 누설 원인에서 동그라미 1번, 밸브와 시트의 가공이 불량한 경우. 자, 보세요. 요 밸브 시트의 가공 상태, 얘가 평평해야 되는데 뭐 우들투들하다. 그러면 증기가 이렇게 새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트와 밸브 축이 이완된 경우.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한번 팍 작동하게 되면은 시트라던가 요 스프링이 어떻게 돼요? 스프링의 장력이 바뀌어. 그래서 얘들이 이완돼 버린단 말이에요. 헐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뭐 추식이나 지렛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헐거워져 버리기 때문에 증기가 누설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에 스프링 장력 감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스프링이 이완된 거랑 같은 말이에요. 2번이나 3번 같은 말이고, 그 다음 4번에 조정 압력이 너무 낮은 경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 보일러의 용량이 10kg짜리야. 근데 장력을 3kg로 조정해놨어. 그럼 운전할 때마다 쉬쉬 증기 새 나오겠죠. 자, 그 말입니다. 조정 압력이 너무 낮은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 보일러가 10kg 같으면은 이 이상의 압력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밸브 시트에 이물질이 낀 경우. 자, 증기가 분출됐을 때 레버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물질이 요런 데 사이에 낄 수 있잖아. 그럼 증기가 이렇게 누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안전밸브의 증기 누설 원인은 요 정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 다음 갈로 2번에 보시면 안전밸브 및 압력 방출 장치의 크기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안전밸브 및 압력 방출 장치의 크기는 호칭지름 25회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의 보일러에서는 호칭지름 20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안전밸브 및 압력 방출 장치의 크기는 기본적으로는 25A 이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요거를 직경을 좀 줄여서 20회 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을 여기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안전밸브다. 안전밸브를 원래는 25회짜리를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25A짜리인데 이거를 20A로 직경을 줄였다라는 소리죠. 그 말은 사용 압력이 낮다라는 소리입니다. 기존 보일러보다 사용 압력이 좀 낮기 때문에 직경을 줄여줘도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경을 줄여서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소용량 보일러일 가능성이 크구나, 요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이 바로 요 녀석들이다, 요 5가지다 라는 거고요. 이 5가지 사항 있죠, 요 기준들 반드시 여러분들 별표 3개 합니다. 별표 3개에서 반드시 한 번 정도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필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후에 필답형에 가면 이걸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한 번에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후에 필답형 실기로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쓰시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0.1MPa 아니면 0.5MPa 오톤파워 이런 거 수치를 갈로 해가지고 써넣으시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본다면, 첫 번째, 최고 사용 압력 0.1MPa 이하의 보일러. 자, 어때요? 사용 압력이 낮죠? 사용 압력이 다른 거에 비해서도 어때?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0.1MPa 이하는 소용량 보일러구나. 자, 그래서 원래는 25A 써야 되는데 20A 이상으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 사용 압력이 0.5MPa 이하이면 어때요? 0.1보다는 압력이 조금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 뒤에 항목들이 따라온다면 이것도 소용량 보일러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5MPa 이하이면서 동체 안찌름이 500mm 이하이고 동체 길이가 1000mm 이하인 보일러. 자, 그래서 동체라 하면 보일러의 동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보일러 동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 안찌름이라고 있으니까 요 지름이 될 겁니다. 요 지름이 500mm 이하이면서 길이가 어떻게 돼요? 동체의 길이가 요게 L이라고 치면 1000mm 이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요거는 소용량으로 간주하자. 그래서 이 또한 20회 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 세 번째, 최고 사용 압력 0.5MPa 이하이며 압력 기준은 두 번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뒤에 뭔가가 붙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0.1MPa보다 높기 때문에 이거 소용량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0.5MPa 이하이면서 뒤에 나옵니다. 전열 면적이 2제곱미터 이하인 보일러. 그래서 전열 면적으로 봤을 때 2제곱미터보다 적으면, 2제곱미터도 안 되면 어때요? 소용량으로 간주해서 20회 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최대 증발량이 5톤/아워 이하의 관류 보일러. 무슨 말이에요? 관류 보일러는 최대 증발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최대 증발량은 5톤/아워 이하이면 소용량으로 간주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또는 소용량 주철제 보일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이전에 촬영해 놓은 영상에 보시면 요 소용량 주철제 보일러 대신에 관류 보일러라고 판서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관류 보일러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소용량 관류 보일러는 틀린 겁니다. 소용량 주철제 보일러가 맞는 거예요. 왜냐? 관류 보일러 기준은 위에 4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대 증발량 5톤/아워 이하의 관류 보일러라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써넣을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이 관류 보일러라고 돼 있으면 틀린 겁니다. 그 책에도 혹시나 소용량 관류 보일러라고 적혀 있다면 요거 지워주시고 주철제 보일러로 좀 바꿔주시고요. 만약에 쌤, 제 책에는 소용량 주철제 보일러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개정이 잘 된 책을 구매를 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기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메가파스칼을 kg/제곱센치로 한번 바꿔볼게요. 0.1MPa를 kg로 바꾸면 1kg/제곱센치와 같죠. 10을 그냥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5MPa를 바꾸면 5kg/제곱센치죠. 자, 어디 있노? 요것도 마찬가지 5kg/제곱센치 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쌤 이거 두 개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죠. 둘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메가파스칼 외우시고, 요즘에는 대부분 SI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메가파스칼로 외워두시고, 혹시나 kg/제곱센치로 물어봤다. 우리가 이 지문은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제가 만든다 칠게요. 여기 갈로 딱 해가지고 요거 이제 비워둔 거야. 이렇게 갈로 해가지고 요거 0.1을 지운 거지.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메가파스칼로
필답형에서 출제될 수도 있죠. 그럼 여기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으세요 하면 0.1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이거를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일부러 헷갈리라고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로 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1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는 그냥 메가파스칼로 외우세요. 메가파스칼로 외우시고, 만약에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로 물어봤다. 그러면 그냥 여기 0.1 메가파스칼에 10 곱하시면 되고 0.5 메가파스칼에 10 곱해서 그냥 킬로로 바꿔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 내용들 꼭 한번 짚고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갈로 3 법적 설치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준 같은 경우는 전부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만 제가 줄 거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 풀면서 되돌아와서 눈에 익히는 식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증기 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다음 줄 쭉 긋습니다. 갈로 안에 단 전열 면적 50m 자승 이하는 1개 이상 설치. 작동은 최고 사용 압력 이하로 하며 2개 설치 시 1개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로 하고 다른 1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3배에서 작동.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도 줄 것입니다. 자동 연소 제어 장치 및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1.06배 이하의 압력에서 급속하게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갖는 보일러여야 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뭐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과열기에는 출구에 1개 이상의 안전밸브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제열기 또는 독립과열기에는 입구 출구에 각각 1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 자, 그래서 과열기에는 출구에다가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거고 1개. 그 다음 제열기 또는 독립과열기, 이건 뭐예요? 연도 내에 설치된 과열기가 아니고 별도로 빠져있는 독립과열기예요. 이런 제열기나 독립과열기는 입 출구에 각각 1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라는 기준, 요렇게 2개 구분하셔서 좀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갈로 4 안전밸브의 시험 검사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줄 것입니다. 안전밸브의 작동 시험은 1년에 2회, 그 갈로에 보시면 6개월마다 1회 정도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안전밸브의 작동 시험은 요 녀석은 최소 1년에 2회 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 1년에 2회를 다시 나누면 뭐예요? 6개월에 한 번이잖아. 6개월에 1회 행하도록 해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도 줄 거 주시고요. 점검은 상용압력의 75% 이상 되었을 때 1회 이상 행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점검 같은 경우 안전밸브의 점검은 1일 1회 행합니다. 1일 1회 행하는데, 자, 부하가 얼마? 75% 이상에서 행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안전밸브의 그 점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보일러 상부에 안전밸브가 딱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일러를 어느 정도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해가지고 내부의 부하가 75% 정도가 되면은 이게 너무 높으면 위험하고, 그래서 즉 압력이 한 75% 정도 오르면은 수동으로 안전밸브를 살짝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쫙 치출돼서 나오겠지. 그래서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출하는지, 내부 압력이 분출하는지를 운전자가 직접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운전자가 직접 행해야 되기 때문에 1일 1회 행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점검이에요. 점검이니까 당연히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지. 그 만약에 이렇게 수동으로 열었는데 안 나온다, 그럼 밸브가 어디 막혔거나 고장이 난 거겠죠. 그래서 교체를 해준다거나 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보일러 안전밸브의 작동 시험은 1년에 2회로 하고요. 점검은 1일에 1회로 한다. 대신에 점검할 때는 부하가 75% 이상이었을 때 행해라. 그래서 그 갈로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갈로에 보시면 점화전 안전밸브의 분출 시험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하가 없을 때는 당연히 이게 분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분출 시험은 불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 화염 검출기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버너의 화염 유무를 감시 검출하여 화염의 유무에 따라 연료 차단 신호, 경보 신호 등을 송출하는 기기이며, 그 다음 줄 것입니다. 화염 검출기의 원리는 연소 시 화염의 발열, 발광, 전기적 성질을 검출하는 것으로 검출 방법에 따라 다음에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시면 그 세 가지가 플레임 아이,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이 화형 검출 장치의 기본 설치 이유가 뭐냐 하면은 화형 검출 장치라는 거는 보일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노통 보일러다. 그러면 버너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라는 거는 정상 운전 시에는 버너에서 이렇게 화염이 발생되잖아요. 이 화염이 꺼지면 안 돼요. 운전되는 동안에는 절대 화염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이 화염이 계속 연소를 시키면서 물을 끓인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내부의 장치적 이상에 의해서 실화가 발생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실화라는 거는 불이 꺼졌다라는 겁니다. 이 연소되고 있는 불을 잃어버렸다라고 해가지고 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딱 꺼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원인은 많을 수가 있겠죠. 연료가 없을 수도 있고 공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요런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운전자가 보일러로 운전을 딱 해놨어요. 운전을 딱 해놨는데 계속 기다려도 이 온도가 오르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실에 딱 간 거죠. 기계실에 딱 가보니까 운전 상태로 되어 있고 불은 꺼져 있는 거야. 자, 그럼 운전자 뭐 합니까? 일단 오프 스위치 딱 누르죠. 오프 스위치 딱 누르고 다시 운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보일러가 내가 만약에 운전 버튼 눌렀어요. 그럼 정상 운전 시에는 화염이 계속 타고 있어야 되지. 불이 계속 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불이 한 번에 안 붙었다라던가 뭐 공기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화염이 탁 꺼집니다. 실화가 발생하면서 연료가 계속 공급돼요. 연료가 부족한 상황이 아닌 이상 연료가 계속 공급됩니다. 그래서 이 제어 장치들은 현재 정상 운전 상태라고 인식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화형 검출 장치가 없을 경우 현재 정상 운전되고 있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화염이 없어도 계속 연료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운전자가 온도가 안 올라가서 기계실에 가가지고 보일러 꺼졌네. 그래서 오프하고 다시 운전 버튼 탁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안에 연료들이 들어있습니다. 연료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바로 운전장치 탁 켜버리는 거야. 그럼 스파크가 팍 튀겠죠? 팍 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부의 미연소분, 이 연료분에 의해서 펑 터져버립니다. 이게 논의 폭발이에요.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전자는 실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퍼지를 해줘야 됩니다. 공기를 이용해가지고 송풍기를 먼저 돌려서 이 미연소분을 밖으로 빼줘야 돼요. 이런 거를 프리퍼지 또는 포스트 퍼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듯이 정상 운전할 때는 화염이 계속 타고 있어야 돼. 계속 화염이 이렇게 연소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실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화형 검출 장치에 의해서 연료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야. 연료를 차단시키던가 버너를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해가시죠? 화형 검출 장치의 역할은 뭡니까? 이 노내에 실화, 불이 딱 꺼져 버리면은 이때 화형 검출 장치에 의해서 전기적 신호라든가 뭐 이제 발열 신호라든가 이런 걸 보내가지고 연료를 탁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소를 완전히 중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연료가 여기 내부에 체류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연료가 체류하는 거를 우리가 미연소분이라고 해요. 연소가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미연소분들이 논에 가득 차 있으면 잘못하면 논의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화 시에는 반드시 연료를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화형 검출 장치의 주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화형 검출 장치예요. 화염이 지금 잘 타고 있냐 안 타고 있냐 알아보는 장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재로 돌아갑시다. 이 종류가 플레임 아이,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자, 갈로 1 플레임 아이 보시면 유류 보일러에 사용한다라고 돼 있고요. 쭉 한번 읽어보면 화염에서 나타나는 방사선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화염의 정상 유무를 검출하는 형식으로 그 다음 줄 거 씁니다. 화염의 발광을 이용한 검출기이다. 그래서 요 화염의 발광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연소를 하면 불이 발생하면은 그 빛이 발생하잖아요. 불을 연소하게 되면은 빛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 빛의 발광을 감지해 가지고 요 화염을 검출하는 방식이 이 플레임 아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노통이 있으면 이 노통에 요 단면 있죠. 요 앞면, 요 단면을 요렇게 봤을 때 요 단면을 앞에서 보면은 요렇게 생겨가지고 중간에는 버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언저리에 플레임 I가 설치됩니다. 요 플레임 I를 다른 말로는 광정관이라고도 해요. 광정관. 그래서 이 플레임 I, 여기서 말하는 I가 뭘까? 영어 I입니다. 영어 I. 요거 눈이에요. 눈. 우리 눈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빛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플레임 I라는 게 눈으로 직접 빛을 본다. 그래서 이 플레임 I를 여기다 딱 꼽는 거야. 한국말로는 광정관이에요. 이 광정관을 이렇게 꼽는 거야. 그러면 광정관 앞쪽에 센서가 예를 들어 이 정상연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불이 계속 타고 있으니까 빛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정관이 직접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서에 의해서 빛이 들어오면은 지금 정상연소니까 계속 연료를 공급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실화가 발생했어. 실화가 발생해서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빛이 차단되죠? 어두컴컴할 거 아니에요, 내부가. 그래서 빛이 차단되면서 광정관이 요거를 인식해가지고 야, 지금 빛이 안 들어오니까 실화된 것 같다. 연료 차단해라. 요런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직접 본다라고 해서 플레임 I, 그리고 빛의 발광 현상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방식이다. 다른 말로는 광정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광정관 같은 경우는 이 노통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보일러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노통 내부에 검댕이가 많이 쌓이겠죠. 그름이죠, 그름. 그런 그름들이 많이 쌓여서 광정관 앞을 막아버려요. 거무튀튀하게 이 검댕이가 앞을 막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제대로 빛을 감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 혼자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 기사님 딱 불러보면은 보일러 기사님 와가지고 광정관만 이렇게 쏙 빼가지고 앞에 휴지로 딱 닦고 딱 끼워가지고 자, 다 됐습니다 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꽤나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고는 광정관 어딨노 하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청소하고 딱 끼워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요게 플레임 I고 다른 말로는 광정관시. 그래서 종류로는 해가지고 줄쭉 긋습니다. 황화 카드뮴셀, 황화 납셀, 광정관, 그리고 자외선 광정관 등이 있다. 여기까지 줄을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갈로 이번에 플레임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드라는 건 뭐예요? 막대기죠, 막대기. 그래서 가스 보일러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밑에 줄을 다 꺼주세요. 화염의 이온화 현상을 통해 이때의 전기 전도성을 이용하여 화염의 유무를 검출하는 형식이다. 자, 그래서 갈로에 보시면 고온 측의 양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화염이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양이온이 계속 늘어나요. 자, 양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라는 건 뭐야? 전기라는 거는 플러스 이온에서 마이너스 이온 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노통 안에다가, 노통을 따로 그릴게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노통입니다. 노통. 이 노통 안에다가 길다란 막대기, 뭡니까? 로드야, 로드. 로드를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염이 이렇게 발생되면 이 화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양이온이 계속 생성되는 거야. 그럼 어때요? 이 로드에 전기가 흐르겠지. 자, 그래서 이런 전기 전도성을 이용해가지고 화염을 검출하는 장치가 플레임 로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플레임 로드라는 거. 그래서 화염의 이온화 현상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플레임 로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갈로 3번에 스택 스위치 해가지고 소용량 보일러에 사용한다 돼 있고요. 첫 번째 줄 긋습니다. 화염의 발열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내부에 바이메탈을 사용. 이 뭡니까? 열팽창식이지. 바이메탈 뭔데? 열 받으면 늘어나고 열이 줄어들면 수축하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맞아 읽어보면은 바이메탈을 사용, 열에 의한 팽창 현상으로 화염의 정상 유무를 검출한다. 그 다음 줄 꺼주세요. 응답 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소용량 보일러에 사용된다.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플레임 I,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화염 검출 장치에는 세 가지 종류, 플레임 I,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가 존재하고요. 여기서 발광 현상을 이용하는 거는 플레임 I, 그 다음에 화염의 이온화 현상을 이용하는 거는 플레임 로드, 그리고 발열 현상을 이용하는 거는 스택 스위치,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어드바이스 보시면 스택 스위치의 작동 원리 해가지고 불착화, 실화 시 전자밸브에 신호를 보내어 연료를 차단한다. 그래서 이 스택 스위치라는 거는 지가 직접 연료를 차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 버너에 보시면 전자밸브라는 게 연결이 돼 있어요. 솔레노이드 밸브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돼지꼬리가 뭡니까? 콘센트. 그래서 여기서 220V 전원을 딱 연결하면은 전기가 들어오면 얘가 안에 있는 밸브가 탁 열려요. 여기 안에 있는 그 전자석 코일이 있거든요. 전자석의 자기작용에 의해서 탁 열려. 그 다음 전기가 차단되잖아요. 그럼 탁 닫혀요. 그래서 완전히 열리고 완전히 닫히는 밸브입니다. 조금만 열리고 조금만 닫히는 게 아니에요. 열릴 땐 100% 열리고 닫힐 땐 100% 닫히는 요런 전자 밸브를 다른 말로 뭐 온오프 제어라고도 하고요. 이위치 제어라고도 하는데 요런 전자 밸브를 연동시켜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 스위치는 지가 직접 차단하는 게 아니고 요 전자 밸브를 스택 스위치에 연결해서 그 발열 현상을 요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달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거를 나타내니까 이것도 뭐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개념 잡기 해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화염 검출기의 종류 중 화염의 이온화 현상에 따른 전기 전도성을 이용하여 화염의 유물을 검출하는 것은, 자, 화염의 이온화 현상이라고 하면은 플레임 로드였죠. 막대기. 그래서 답은 1번. 그 나머지 살펴보면 2번에 플레임 I는 뭡니까? I, 눈으로 본다. 뭐를? 발광 현상, 빛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3번에 스택 스위치는 발열 현상이었고요. 4번에 광전관이 뭐였어요? 광전관이 플레임 I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도 발광 현상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문제 답은 1번 플레임 로드. 자, 그 밑에 3 고저수위 경보장치 해가지고 줄쭉 끊습니다. 보일러의 이상 수위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로서 보일러 수위가 하락되는 최고 또는 안전 저수위에 도달했을 때 경보를 울리는 장치. 이름 그대로겠죠. 고저수위 뭡니까? 물이 많거나 물이 너무 적을 때 경보를 울려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왼쪽에 참고해 보시면 고저수위 경보기 기계식과 전기식으로 대별되며 주로 후자가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계식, 전기식이 있고요. 그리고 열팽창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갈로 1번에 종류 해가지고 요거 별표해 주시고 종류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나오는데 플로트식, 갈로에 맥도널식 돼 있고요. 그 다음 전극식, 열팽창식. 그래서 열팽창식을 다른 말로 코프스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상세 내용 나오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하기 전에 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갈로 2의 수위 제어 방식 해서 나옵니다. 요거 별표. 문제 반드시 나와요. 문제 정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수위 제어 방식 해서 1요소식, 2요소식, 3요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때 1요소식이라는 거는 수위만 검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요소식이라는 거는 수위와 증기량을 검출합니다. 그 다음에 3요소식이라는 거는 수위와 증기와 급수량을 검출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 1, 2, 3요소식 물어보는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요것만 외우시면 돼. 3요소식만 외워. 수증급 이렇게 외우세요. 수증급. 그래가지고 하나씩 지우면 되지. 자, 3개 다 있으면 3요소식. 뒤에서 하나 지우면 수증은 뭐야? 2요소식. 그 다음에 2개 지우면 어떻게 돼요? 수위만 있으면 1요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요소식 하나만 외우시면 되죠. 수증급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외우면은 한 문제 얻어간다 라는 거죠. 반드시 나오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갈로 3번에 보시면 이제 플로트식, 다른 말로 맥도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플로트식 수위 경보 장치를 맥도널이라는 회사, 맥도널사에서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맥도널식이라고도 불러요. 문제에서도 맥도널식이라고도 나와. 그러니까 맥도널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플로트식은 뭘까? 우리 앞에서 했어요. 플로트 트랙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내부에 플로트를 설치하여 수위의 부력에 의해 연결된 수은 스위치를 작동하는 형식으로 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부자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플로트 어디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그 변기 뒤쪽에 물탱크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쪽에 부자 있죠. 그 부자가 다른 말로 플로트다. 그래서 요 녀석이 수위가 올라가면 쭉 떠오르고요. 수위가 내려가면 쭉 내려갑니다. 요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게 플로트식이다.
자, 그 다음에 갈로 4번에 전극식 나옵니다. 물의 전기 전도도를 이용하여 내부의 수위에 맞는 기본 접점들을 두어 수위의 변화에 나타나는 전기적 신호를 제어 릴레이를 통해 경보를 발하는 형식이다. 뭐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그 그림에 보면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면, 자, 그래서 이 전극식 수위 경보기의 그 원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 상용 수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급수 정지, 급수 개시 사이가 상용 수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가장 안전한 수위일 때는 전극봉이 1개, 2개, 3개가 이렇게, 물에 담겨 있죠. 그래서 물에 담겨 있다라는 거는 요 3개끼리는 지금 신호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위가 계속 감소하는 거야. 어떤 이상이 생겨 가지고 수위가 계속 감소합니다. 감소하다가 요 급수 개시 전극봉 요 끝 있죠. 요 끝을 지나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상용 수위에서는 전극봉이 3개가 맞물렸는데 여기서는 2개가 맞물려 버리죠. 자, 이때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급수 시작해라. 급수 개시 신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수위가 줄었으니까 급수해야 되잖아. 자, 근데도 이제 급수 장치에도 이상이 생겼어. 이상이 생겨가지고 수위가 더 떨어지는 거야. 더 떨어져가지고 요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저수위 경보, 요 전극봉 밑에까지 와버렸으니까 이제는 전극봉이 1개만 물에 닿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떤 신호로 변합니까? 현재 저수위 상태니까 경보를 울려라. 그래서 저수위 경보가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졌다. 이 저수위 차단 전극봉보다 더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때는 이제 저수위 차단 신호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보일러를 정지시켜라 라는 신호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위가 올라간다. 요 상용 수위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위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럼 상용 수위가 전극봉 3개였는데 얘는 몇 개? 1개, 2개, 3개, 4개가 돼버리면은 급수를 정지해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급수가 계속 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급수를 정지해라 이 소리죠. 근데 여기서도 뭔가 이상이 생겨서 더 올라가 버렸어요. 수위가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극봉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맞닿아 버리면은 이때는 급수 차단이 돼 버립니다. 지금 고수위니까 보일러를 정지시켜라 라는 신호로 바뀌게 되죠. 자, 이게 전극식 수위 제어 장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 보고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책에도 그림 잘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한 번씩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갈로 5번에 열팽창식 돼 있고요. 다른 말로는 코프스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팽창식을 다른 말로 코프스식이라고 한다 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에서 코프스식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줄 거 줍니다. 금속의 열팽창력을 이용하여 수위를 제어하는 형식. 그래서 열을 받으면 팽창하고 열이 줄어들면 수축하는 그 원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수위 경보 장치까지 했고요. 고수위 경보 장치 다른 거 없습니다. 플로트식, 전극식, 열팽창식이 존재한다라는 거. 플로트식은 맥도널식이고 그리고 열팽창식은 코프스식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위 제어 방식은 1에서 3요소씩까지 있는데 외우실 때는 3요소씩만 외워주면 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이번 시간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